반갑습니다. 이 시간 강의 맡았습니다. 이정입니다. 제가 강의 시작 전에 강의 주제가 클로징 비법과 노하우를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클로징이 우리가 결론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클로징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뭐든지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쓰고 또 주변에 명단을 적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론은 클로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클로징하면 이렇게 딱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클로징 딱 한 단어로. 클로징은 마감. 굉장히 네, 클로징은 마감. 결제. 확신. 네. 네? 돈? 저 돈 누구세요? 네, 대단하세요. 어제 저랑 같이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네, 저는 제가 이 클로징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클로징이라고 쓰고 우리는 돈이라 읽어야 돼요. 네, 클로징이라고 쓰고 돈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로징에 관련된 노하우를 이렇게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노하우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 사전적으로 리뷰로 이렇게 보면 노하우는 그냥 어떤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이나 기술, 비법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제가 수강생들을 만났고 또 레벨 테스트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내리는 결론은 노하우는 말 그대로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우는 뭐예요? 방법이죠? 네. 노는 뭐예요? 없어. 네, 딱히 이 방법을 쓰세요라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 100명이다. 100명이면 그 100명이 수강을 하는 목적과 다 달라요. 왜 하는 이유도 다 다르고 그들이 클로징 하는 이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수강을 하는 이유도 수없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서 이제 강의해주신 분 보니까 엠보이 되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블라블라만 하면 다 수강생 유치되는 것 같고 와 여기서 막 확실히 막 생기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수강생들 유치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우리 앞에 이제 다들 오신 플래너들처럼 강의를 딱 듣고 현장을 이렇게 딱 가보니까 어때요? 내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강의대로라면 이렇게 돼서 딱 끝나야 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그곳에는 변수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수를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제 경험담을 조금 이렇게 담아서 우리 오늘 오신 플래너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어요. 결론은 우리가 클로징은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말 많이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보신 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이 말을 또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굳이 이렇게 설명도 안 끝났는데 우리가 참 가격은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적절한 시기에 이 타이밍을 봐서 결제는 현금으로 하세요? 카드로 하세요? 이게 되게 뻔뻔하게 나와야 돼요. 뻔순 되게 뻔뻔하게. 네, 근데 이게 제일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초기 때 이 말이 안 나와갖고 계속 빙빙빙빙 돌았거든요. 빙빙빙 돌다 보면 지쳐요. 상담 받는 분도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클로징으로 연결이 안 됐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법의 클로징의 마법 같은 비법의 한마디는 내가 얼만큼 자신 있게 타이밍에 맞춰서 이 말을 하냐 안 하냐. 근데 이 말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대부분 처음에 MOEM이라는 강의를 들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주변에 막 알리려고 하시거든요.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리려고 하지 말고 좀 알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수강생들이, 나의 수강생들이. 근데 예비 수강생 그리고 수강했던 또 재수강을 하실 분들 또 수강이 종료되신 분들 중에서 클로징은 누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재수강? 굉장하세요. 재수강이 제일 쉬워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다 어려워요. 예비 수강생은
잘 몰라서 어렵고 재수강은 본인이 원하는 실력만큼 그때에 되지 않으면 이런저런 뭐 변명과 이유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어렵고 또 여차해서 수강이 종료된 수강생들은 마음을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기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선배 플래너님과 끊임없는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데도 그들이 선택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선택을 안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들이 선택하고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영어의 전문가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요즘에 계시잖아요. 근데 뭐 학원을 경영하시든 뭐 출판업계에 있으시든 다 내가 그냥 나름대로 영어에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엠보임의 변수의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래서 이 변수를 많이 경험해본 선배 플래너님과 상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저와 함께하시는 플래너님이 유치원생인데 수강을 이제 3개월째예요. 네, 어떡하죠? 얘 재수강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래 모니터링을 막 하는데 왜냐하면 애가 선생님을 안 보고 굉장히 뭐 의자 밑에 가서 놀거나 그 선생님이 계속 올라오라고 막 해도 계속 내려가 있거나 애는 그거 있죠. 올라왔다가 다시 숨기 장난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때요? 보면 이 엠보임이 문제야. 이렇게 이런 수업이 아니라 처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래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재수강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먼저 뭐를 했냐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앞전에 또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요? 결제 당일 되거나 결제쯤 되면 안 하던 전화 막 하시잖아요. 근데 어이 엄마들이 다 알아. 전화했더니 왜요? 수강 결제 때문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자세한 건 이따 가서 말씀드릴게요. 뭘 자세한 걸 말씀드려요. 그죠? 그런데 여쭤봤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애가 지금 수업을 너무 안 하고 있고 이거는 재수강이 나올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플래너님께서 이 상황을 보셨어요. 재수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가능해요? 어려워요? 네. 이게 우리 뭐라 그래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서 아까 할 수 있어요. 클로징 할 수 있어라고 하신 분. 네, 왜 클로징이 다시 재수강이 될 수 있을까요? 니즈, 어떤 니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대단하세요. 이때 아니면 넌 나를 잃을 수 있어. 네, 나는 플래너를 잃을 수 있어. 네,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받으신 거죠, 선물? 아니 유시. 네, 그냥 한 단편적인 화면에 모니터링을 한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경험치가 조금 부족하거나 하면 얘는 재수강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본 그 수강생은요, 놀랍게도 엠보임에 완전 적응이 100% 됐어요. 네, 처음에 레벨 테스트 할 때 대부분 아이도 어른도 다 긴장해요. 네, 어디서 누가 장난을 하고 내려가서 막 놀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숨기 장난도 하고 날 찾아봐. 그러니까 그 모습은 완벽하게 엠보임에 적응된 모습이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요거를 말로 어떻게 푸느냐가 이제 플래너들의 상담이에요. 네. 보시라고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예전에 첫 화면을 볼 때는 되게 긴장해서 했던 모습 있죠. 우리가 다 그래서 처음 레벨 테스트 했던 거를 보물처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부분과 오늘 아이가 막 선생님이랑 속기장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수업에 적응이 안 된 게 아니라 완벽한 원어민과의 친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이제는 아이가 예전처럼 외국인을 만나도 화면으로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을 이제 너무 친하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앞으로 수강 진행될 때는 강사님을 조금 변경해 보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이것도 환경이거든요. 강사도 환경이에요. 그래서 강사님을 변경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화 드린 건 근데 무턱대고 가면 엄마 어때요? 저 클로징하러 왔지, 돈 받으러 왔지,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를 풀어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전화로 이렇게 수강 결제도 안내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번 만약에 하반기다.
우리 많이 쓰시잖아요. 프로모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 여름 학기를 시즌으로 해서 1년 결제하면 한 달 무료 서비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한 게 무조건 돈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져요. 그는 3개월을 처음 결제했다가 재수강은 1년을 결제했어요. 그래, 한 달 받잖아요. 네, 우리 3개월로 하면 더 금액대가 크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그 부분들을 해석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나는 내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치가 많은 플래너들과 상담을 하면 없던 클로징도 있던 클로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 받으시고 내가 상담받지 않고 무조건 엠보임만 하면 이 엠보임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네, 누군가는 이 엠보임으로 직급도 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뭐요? 그림의 떡이 안 되게 뒤이어서 이제 제가 잘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없이 이제 열정만으로 하는 것보다 기본은 앞서서 이제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가장 큰 기본은 내가 먼저 수강을 한번 해보시면 기본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해야 되는 이유는 플래너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수강생이 있을 때 나 홀로 플래너면은 안 빛나잖아요. 나 홀로 플래너이신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렇죠. 대단하세요. 나 홀로 플래너가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플래너로서 해야 될 역할은 첫 번째도 수강생 모집, 두 번째도 수강생 모집, 자, 세 번째도 수강생 모집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빛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비 수강생을 조금 나눠보면 지인, 우리 처음에 딱 들으면 주변에 지인들 굉장히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지인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 이렇게 예비 수강생들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수월하게 수강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류는 어디이신 것 같아요? 지인, 불특정 다수, 소개, 둘 다 소개. 이거는 다를 수 있어요. 다 개인의 그 배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영어 전문가였고 앞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인들이 나를 전문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전달을 할 때 지인한테 전달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는 상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네, 상대에게 나는 과연 전문가일까? 네,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간호과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막 설명해요. 안 믿기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느낌들을 다들 받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지인을 유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죠. 네, 그래서 저도 저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척도 아니라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제 친여동생의 아이에게 이 수업을 시켜보자. 네, 정말 좋다. 네, 이렇게 했는데 평상시에 제 말 굉장히 잘 들어요.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100%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정말 이런 수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와요. 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어떤 영어인데 뭐 회사가 뭔데? 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 이꼬로 다단계잖아요. 네, 그 회사를 정확하게 못 밝히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어쨌든 끊임없는 후속 조치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기는 했는데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첫 번째 수강생은 지인이 아니었어요. 알뜰장에 가서 알뜰장 가서 찾아왔어요. 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의 첫 번째 수강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지인에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처럼 안 해줄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에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알뜰장 가서 이제 이날은 일주일 정도 알뜰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5일 있었는데 4일 동안 아무도 와서 안 적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그럼 초보 때, 신규 플래너 때는 마음이 정말 흔들려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 건지, 난 여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겠죠? 이게 하늘에 다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마지막 5일 차에 8시에 거기가 문을 닫으면 7시 30분에 클로징이 됐어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저 그때 안 나왔으면 그때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결과를 주지 않는 엠보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뜰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끊임없이 조카를 계속 후속 조치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이 엠보임에 대한 풀리지 않는 뭔가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풀리지 않는 그 단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거 비싼 것 같아. 그때 뭐 직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거를 하면 좋겠지만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것 같아 하니까 제가 뭐를 권할까요? 주위에 20분을 권해요.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뭔가가 비싼 것 같으니까 제일 저렴한 거를 권해요. 주위에 20분. 근데 최초의 클로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초의 클로징이 이 알뜰장에서 주위에 20분 6개월이 나왔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다음 제 동생은 조카를 수업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얼마만큼 클로징 했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주위에 20분 6개월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나왔거든요.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메뉴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 신청서를 바꿨어요. 이게 이제 많은 고객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 되는 음식점의 특징이 나와 있더라고요. 잘 되는 음식점이 왜 잘 되냐면 잘 팔릴 만한 것들 있죠. 중간대 가격을 중간에 놓으래요. 이 별거 아닐 거잖아요. 매일 비싼 걸 위해 중간. 그리고 그들이 하는 종업원 내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코스를 많이 하시지만 무난하게 여기 중간 가격을 딱 집으면서 이걸로 많이 하세요. 그럼 사람들은 맨 아래에 좀 저렴한 걸 먹으면 상대가 나를 좀 저렴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근데 또 맨 위에 제일 비싼 거는 또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열의 여덟은 하라는 거 있죠. 이게 찝어주면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수강 자체에서 주의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저희 수강생들은 주의에 20분이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주의 2에 해봤자 늘지도 않아요. 대부분 늘지도 않으니까 아예 없애버렸더니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주 3에 3개월을 할까? 6개월을 할까? 그래서 저희가 또 어때요? 특단의 조치로 3개월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고민해요. 6개월을 할까? 1년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하셔도 돼요. 다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주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그에게 이렇게 짚어주시면 클로징 확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전혀 안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처럼 결론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은 내가 그날의 실패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 있던 실패였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많은 실패를 하면 우리가 늘 만나는 뭐가 생겨요?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수강생들 대부분 어때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 백년 뭐라고요? 그죠? 변덕에 아주 정말 그 변덕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세요. 본인이 수강하겠다고 하고서는 점심 때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본인이 레벨 테스트를 통화상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문자가 온 거예요. 내일 2시 반에 예약한 사람인데요. 통화하고 생각해보니까 초보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죄송하지만 예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좀 더 실력이 되면 연락드린대요. 아니 영어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되면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게 본인의 초심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받고 나보니까 본인이 초보래.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실력을 쌓는다라는 거는 단어를 외운다는 거예요. 단어를 조금 외우고 준비를 한대요. 그 준비 1년 후에도 안 돼요. 그분들의 특징은.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로 다시 변덕을 다시 되돌려 와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한 상담이 어떤 게 고민이세요? 이렇게 통화해서 어떤 게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영어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조금 더 제가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서 다시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들을 저희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체험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편안하게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까요? 변덕이 엄청나요. 그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했더니 옆쪽에 화면은 어때요? 마음이 변했던 그가
수강을 신청했어요. 그것도 1년 현금으로. 네, 굉장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 현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가장 받기 좋으면 현금 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현금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다 현금만 줘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에서는 현금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의 뭐 이런 거 있죠. 아, 이번 장난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네, 근데 처음에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아까처럼 그 현금 하실래요? 카드 하실래요? 이걸 매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예전에는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아, 이 정도는 현금으로 반을 하고 이 정도 현금을 좀 뺏을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네, 저희 이제 플래너님들은 예비 수강생들을 이제 우리 그냥 아,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가 아니라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 선배 플래너님, 뭐 이용종 스폰서님이랑 가서 뭐를 보여드리냐면 제가 좀 이따 레벨 테스트를 가는데 저 사진을 좀 봐주세요. 관상을 보고 레벨 테스트를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관상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푸사트잖아요. 안에 쭉 보면 본인을 다 알려요. 나 돈을 얼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이런 얘기를 줘야 하고, 나의 직업은 무엇이며, 그거에 따라서 네, PT를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똑같은 PT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 상대를 알아야, 네, 그죠? 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준비하셔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냥 저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도 우리의 수강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플래너로서 또 갖춰야 될 거는 엠보임에 대한 뭐 다양한 부분도 알아야 되겠지만 플래너로서 또 갖춰야 될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내? 신뢰? 메모. 아우 네 외모. 두 번째 강사님 너무 외모가 잘 가르쳐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 이게 네,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는 처음 듣는 장소에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네, 미리 이렇게 뭐 내비를 키우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레벨 테스트를 받고 네, 아침 일찍 레벨 테스트를 잡았거든요. 9시 15분, 9시 반을 잡았는데 넉넉하게 이제 9시에 거기 도착했거든요. 그 건물에 이게 참 되게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때요? 우리 사업도 시스템대로 하라고 하죠. 근데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길도 내 생각대로 찾아요. 네, 거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안 가고 내 생각대로 건물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9시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10분 동안 제가 그 안에서 엄청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네, 길이 안 나오는 거 무슨 미로 같은 곳에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건물이 있고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갔냐면 오피스텔로 안 가고 제 마음대로 상가 건물을 간 거예요. 근데 어머 미로를 해갖고 빠져나올래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안에서 내비를 켜고 네, 다시 그 길을 찾아왔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거가 이제 플래너로서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변수잖아요. 우리가 시간 안에 딱 9시에 딱 갔으면 15분에 레벨 테스트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안 됐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융통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날에 되게 바쁜 그날에 되게 촉박했던 게 담겨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급하게 탔어요. 근데 9시 15분 거는 못했어요. 네, 제가 길 찾고 헤매고 하다가 근데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게 하나를 놓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가 어딘지 길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집에 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집에 가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마음을 잡고 탔는데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0분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미 35분이었던 거예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됐다 이러죠. 생각한 게 저는 우리 강사님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다려달라고 지금 나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지금 복도로 막 가고 있어요. 이게 가면 PC 켜실 시간 없죠? 네, 휴대폰 켜시고 선생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간 게 복도를 막 지나갔잖아요. 계속 가면서 선생님한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들이 워낙 많은 레벨 경험이 있으시니까 무슨 상황인지 말 안 해도 알아요. 네. 근데 더 신기한 건 영상에 보신 것처럼 복도에 개 짖는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이분도 저를 기다리는데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예요? 온다는 시간에 안 오시니까, 안 오니까. 근데 그 개소리가 나서 그 집을 따라가 봤더니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앞전에 배우는 건 뭐예요? 앞에 조금 마음 열기 시간도 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날은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줬어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고. 실제로 그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개가 난리가 나서 강아지들이 막 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줬어요 이렇게. 응. Good morning. No shoe. My name is 미현. Yeah. 보셨죠? 어쨌든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하셨어요. 네. 이 레벨 테스트 아까 한 게 강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강사 시간 딱 했는데 뒤에 휴식 시간을 쓰셔서 저희 간절하게 레벨 테스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8분 정도 이렇게 7분 조금 8분 좀 안 되게 레벨 테스트를 해주셨거든요. 그 7분이 수강생을 만들어줬어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아까 한 번 했거든요. 7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벨 1-2를 하고 있는데 수강을 우리가 클로징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다 달라요. 이 분은 이제 50대의 이제 여성분인데 수강을 왜 해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은 유학도 보내고 정말 많은 영어로 돈을 썼대요. 근데 이제 집에서 뭐라고 친구랑 통화를 할 때 막 크게 얘기를 해서 이제 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영어를 딱 쓴대. 자기 너무 지가 이렇게 표현해. 지가 내 돈 주고 영어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그 부분이 너무 그렇대. 그래서 이제는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로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한 명이 수강생 뒤에는 가족이 있잖아요. 본인 신랑도 영어가 필요하대요. 본인이 이제 하고 한 다음에 아빠도 같이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 변수에 내가 조금 대응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우리의 수강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 수업을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레벨 테스트는 11월 23일 날 했잖아요. 근데 수업은 12월 2일 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은 원주거든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고 아빠가 이제 원주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금요일만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이랑 이런 게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연되다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수강 결제한 날과 수강을 시작하는 날이 길면 또 뭐가 생겨요? 변동이 생겨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뭐를 보여주시면 좀 안심을 하세요? 레벨? 전자도서관을 보여줘요? 네. 그것도 괜찮죠. 네, 근데 딱 수강 결제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바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걸 문자로 보내줘요. 그러면 수강 결제한 거에 대해 이 사람이 안 보여도 뭔가 확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있다. 근데 그냥 가잖아요. 그럼 뒤이어서 이런저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본인이 이제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대.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는 현금을 입금해줄게요. 그러면 네, 바로 입금해주세요라고 하고 그 집을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점심때만 해도 되게 막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다 저녁 때 이렇게 문자가 와요. 선생님 혹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가시고 나니까 주신 명함도 없으시고 거기가 어디고 제가 좀 돈을 냈다가 만약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날 괜히 뭐 돈 보내세요 뭐 하세요 하는 것보다 수강이 내일이다 라고 하시면 어머니 첫 수업 하시고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세요 이러면 안심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클로징하는 방법들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플래너로서 수강생을 모집하죠. 근데 나는 한 번만 일하면 돼요. 수강생을 모집해서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이 수강생은 본인이 좋잖아요. 수강을 하다가 너무 좋아. 근데 이 친구는 한 2년 정도 하고 영어 실력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전 세계 전국에 1등을 했대요. 전국에. 뭘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의 강릉 이 친구의 영어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영어 학원의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평창 올림픽 할 때 있죠. 예전에 그때 그곳에 통역사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돈이 있다 하시는 어머님들은 그 원장님한테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평창 올림픽에 통역관이 되면서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접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전문가 선생님한테. 이런 강릉이라는 지역이 조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곳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엠보이만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좀 사업자인가? 근데 그랬으면 본인이 했겠죠?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엠보임의 장점이
무언지.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레벨 테스트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문가와 비전문가. 전문가들은 다 괜찮다고 해요. 비전문가들은 잘 모르겠어 이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에 되게 상처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본인이 이제 강릉에서 2년 정도 수업을 하고 이제 엄마가 신이 났어요. 이제 아버님은 의사더라고요. 근데 그 잠실로 이사 갔어요. 이게 너무 기뻐갖고 우리 애가 이제 영어가 된다. 근데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에서도 얘의 영어 수준을 따라가는 새가 없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엄마가 가면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알을 낳고 가잖아요. 가시면서 네, 강릉에서 강릉 옆집 그분이 이제 의사시면 의사 관련해서 제약회사에 같이 하고 계신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본인들의 강릉 여기죠. 강릉 옆집에서 되게 신기한 게 강릉에서 강릉 소개시켜줄 것 같은데 되게 먼데 있는 사람 소개시켜주더라고요. 되게 소중한 친구라고 하면서 춘천에 있는 친구, 춘천의 친구 서울 이렇게 해주셨고 또 서울에 가서 또 본인이 이제 인맥이 영어를 이제 찾는 사람이 있어갖고 선생님 저 죄송한데 서울도 오시나요? 이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서울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여기 저희 지역에 한계가 없으세요? 아니면 플래너님이 바뀔까봐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유치됐는데 완벽한 혼자 투라이를 완벽히 한다고 하고 계세요. 네, 이런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뭐를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네, 누군가는 이러실 수 있어요. 처음에 되게 잘해. 그리고 돈을 지불할 경우 하도 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룰을 정하셔서 수강 나오는 것만큼 수강을 조금 뭐 한 달이나 이런 것 부분으로 이제 수강권 어머니 너무 감사해서 저희 본사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프로모션은 나온 건데 수강권 이렇게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게 감사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머니 소개하시면 제가 1년에 얼마 이렇게 했더니 하도 사람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괜히 본인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해요. 왜? 돈 받으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앞서서 강의해 주신 분인데 내가 되게 찾고 싶잖아요. 그럼 늘 머릿속에 나와 함께 플래너를 늘 꿈꾸세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얼굴에 어떤 영어 실력에 어떤 것들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을 이제 소개받은 분이 계시겠죠. 그분이 늘 적었어요. 나는 얼굴도 예쁘고 두 번째 승무원 출신에 세 번째 이런 것들 다 적었는데 완벽한 사람이 나왔어요. 적은 부분에 완벽한 사람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서서 우리 클로징이 정말 위대한 거를 느끼는 거는 내가 신규 우리 플래너들을 양성할 때 가장 그 신규 플래너들이 비전을 보는 게 언제라고 느끼세요? 선배 플래너의 눈앞에서 클로징 볼 때 눈 돌아가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그때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2월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분도 레벨 테스트를 8시 반인가 9시 아침에 이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할 때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신규 플래너들 이제 가이드 하실 때 100번 강의 들려주는 것보다 한 번 현장감을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눈 오는 날인데 어쨌든 오셨어요. 근데 어때요? 예뻐요? 아니, 예쁘죠. 네, 예쁜 사람 데리고 가는데 이래요. 우리 선배 플래너도 사람이니까 완전 긴장돼요. 그렇지 않아요? 클로징이 안 되면 그죠? 네, 근데 부담감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부담감을 가지시니까 물면 안 나요. 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배 플래너로서 그런 경험들을 조금 많이 좀 하시면 자신감이 그냥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래너들 이렇게 나왔어요. 본인 눈썹 붙이러 갔다가 그냥 눈썹을 붙이다가 혹시 주변에 이렇게 영어 하시는 플래너들 안 계세요?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이런 근데 플래너님들의 기준이죠. 영어도 되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더니 본인의 압축 명단이 나온 거야. 그 분이 저 아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 있는데 그분 소개해 줄까요? 이렇게 뭐 어영부영 나오신 분이에요. 네, 대박이죠. 네, 근데 나오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이드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전문가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엠보임에 대한 압도적인 인풋을 해주셔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나오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전문가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제 불특정 다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네, 이 불특정 다수는 우리 전단지를 통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현수막 족자를 보고 하신 분도 계시고 블로그를 보고 오시고 아까 소개 나온 음식점에서 그 게시물 있죠. 그거 보고 전화해서 영어 한번 해볼까?
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이 올지 몰라요. 근데 이 불특정 다수 같은 경우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이 첫 번째 이혜영님이라는 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되게 하고 싶어서 저희 전단지를 보고 전화가 오셨는데 딱 갔어요. 근데 그들은 다 긴장을 해요. 좀 있으면 이제 원어민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계속 뒤를 봐요. 뭐야 아무도 없어. 그죠? 네 그럴 때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침착하게 앉아서 컴퓨터 켜면 돼요. 네. 근데 컴퓨터를 이렇게 침착하게 켜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손자락을 막 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아마 이런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분도 나와요. 그거 화상이에요? 이래요. 아니 뭐 화상 영화인데 우리가 화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화상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 이런 반응에 반응하지 마세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막 키고 있는데 화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어떤 게 좀 불편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자기 화상이만 안 한다고 왜 원어민인데 컴퓨터가 왔냐고 네, 이러세요. 그래서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예약한 거라서 요것만 제가 체험 시켜드리고 네, 설명만 잠깐 드릴게요. 그냥 태연하게 본인은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오세요. 실제로. 네, 오는 순간 뭐 해주시면 돼요? 헤드셋만 끼워주면 화가 나 째려보고 화냈던 분이 헬로 이러세요. 실제로 그분이 사람이요 사람? 이래요. 되게 놀랐잖아요. 네, 아까 화상영어 그러니까 결론은 화상영어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네, 본인은 화상영어 안 한다고 했죠. 근데 화상에서 사람이 나와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네, 그런 거에 이제 반응이죠. 네, 수강생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 신기한 이는 초등학생이거든요. 현수막 이제 족자를 옛날에 그 아파트 앞에다가 저희 이제 팀들이 걸어놨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걸었는데 1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뭔 일이냐? 그때 당시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제가 랩테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선택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선택할 만한 충분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선택을 안 했는데 1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현수막을 붙였던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 직급 도전할 때예요. 와, 그러니까 이 직급이 될까 안 될까 막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있죠. 너는 된다라는 안무게 네, 하늘에 계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굉장히 네, 그것도 더 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쓰던 번호에서 이제 광고 폰으로 이제 전화번호가 전환됐어요. 그분이 저를 찾느라 엄청 힘들었대요. 카톡이 뭐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엠보임 아닌가요?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더니 그 집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안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왜 선택을 안 했냐면 아이가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전자파에 노출될까봐. 네,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전자파에 노출 안 될까봐.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 네, 저녁 내내 그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죠. 그렇게 해서 결정했는데 아이가 그때 느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1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나 그거 해달라고, 그거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엄마가 전화가 와서 이제 레벨 테스트하고 뭐 하고 했는데 엄마들이 항상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이한테. 언제 화를 내냐면 결제를 할까 말까 하는데 너 이거 할 거야 할 거야. 왜 갑자기 화를 내요? 그거 지난번처럼 그것도 끊어놨는데 1년 동안 끊어놨는데 안 했지? 너 이번에 똑바로 할 거야 할 거야 막 화를 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전에 뭐를 해줘야 돼요? 수강생, 예비 수강생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네, 어때? 좋지? 너 이거 말고 다른 거 뭐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랑 다른 건 이거야. 근데 엄마가 아마 궁금하실걸? 너가 이거를 진짜 열심히 할지 안 할지? 그럼 엄마가 이따가 열심히 할 거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열심히 해줘. 이거 좋아요? 좋지요? 그거 이따 엄마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선생님이랑 너랑 매일매일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나가요 엄마한테? 대뜸? 나 이거 할 거야. 이래요. 그럼 엄마가 이제 화를 내시네 아까처럼. 한다니까! 이러고 싸워요. 그럼 엄마가 이제 결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권자를 조금 단돌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우리 수강생이 마음이 먼저여야 돼요. 엄마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아니어도 시키는 경우 있지만 이게 지금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럴 때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요. 그때 얘가 확실히 있게 대답해야 돼요. 나 엠보임만 할 거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후에 현수막 족자 보고 나온 케이스고 뭐 블로그를 보거나 유입 경로가 다 달라요. 네,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 여기 같이 함께 오신 플래너님은 플래너라고 우리가 영어를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그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통닭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직 보고 계셔서 통닭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잘 가던 통닭집 사장님이세요. 네, 근데 우리 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지. 네,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통닭을 먹다가 되게 잘 나가는 그 영어학원의 강사님이래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그 분한테 혹시 이거 수업 좀 해주시고 피드백 좀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분이 수업을 잠깐 이제 하실 수 있게 하고 그 피드백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거예요. 네, 지켜보셨는데 그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저희 닭집에서 하던 거잖아요, 이거. 네, 그 사람 이거 괜찮다고 하던데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수강생과 또 예비 플래너들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좀 이런 거 있죠. 예절 바른 모습으로 네, 이런 부분이 예절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유형 같은 경우는 말이 없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말 없는 것 같지만 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다 무서워해요. 이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주사 맞기 전에 알죠? 바늘 들어갈 때 어때요?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그죠? 들어가기 전에 막 그런 마음이세요. 왜 다 무섭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다 긴장하느냐고 말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질문을 해도 말을 하지 않아. 그럼 내가 많은 말보다는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조금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상대편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영어에 대해서 대충 알면서 영어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해요. 예전에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4시에 레벨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4시에 가면 1시간 전부터 설레잖아요. 3시에 갔어요. 네, 변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일찍 갔는데 일찍 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5분 전, 막 10분 전 이렇게 가거든요. 가고 이제는 영어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 PT로 그런 걸 설명했는데 그냥 테스트 해주고 본인이 하고 있는 영어와 무엇과 다른지 이런 것들만 설명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 많은 고객들 뭐 해준대요? 레벨 테스트. 그죠? 잠깐 들어주세요. 아 그래, 아 그럴 수 있어. 영어에 대한 뭐 본인의 막 철학을 막 얘기해요. 아우 대단하세요. 네, 그리고 헤드셋 끼워주세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네, 그럼 딱 봤는데 엄마랑 아빠가 있어. 좀 이따가 내가 클로징 할 텐데 이 아빠가 나한테 클로징 할 때 태클 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빠를 먼저 레벨 테스트 해주세요. 네, 그럼 본인 실력이 나오죠? 말 한마디 안 해. 영어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 말하는 게 중요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수강생도 중요하지만 결재권자의 입을 막으세요. 네, 말이 많을 거는 본인이 지금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런 레벨 테스트를 하나 더 잡아 가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결재권자들을 하시고 소비자 유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요? 반응하지 마시라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지인도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죠? 네, 전화 상담이 되게 중요해요.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나 이런 나의 안정적인 전문가처럼 느끼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거, 영어를 이제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 뭐를 물어봐야 돼요? 거기 영어죠? 그러면 첫 번째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영어 하고 싶은 이유? 하던 방법 어떻게 했어요? 네, 대단하세요. 그런데 네, 중요하세요. 근데 어른이 전화했어요. 그럼 그 어른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를 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 신랑이 할 건데 본인이 대신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수업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영어 수업 대상이 누군지 먼저 여쭤보세요. 수업은 본인이 하시나요? 그럼 아니 얘기해요. 아니요, 사실은요, 저 신랑이 이렇게 했고요, 저 이렇게 본인 얘기를 막 그때부터 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가족사 다 얘기해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우려는 목적이 뭐 따로 있으세요? 그럼 대부분 성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활영어 하고 싶대. 우리 생활영어는 레벨 한 어디 정도 돼야지 할 수 있어요? 레벨, 그죠? 5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들의 레벨 테스트하면 다 1-2, 3가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로망이에요. 생활 영어를 하고 싶은 분들.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렇게 거기서 굳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레벨 5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해주실 필요 없고, 그러시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전 경험을 물어보세요. 왜 이전 경험을 왜 물어보냐면, 네가 뭐를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여기서 캐치하셔야 돼요. 네, 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요즘에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원찮은 영어도 있고 뇌에 박아준다고 하는데 뇌에 박히지 않는 영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들의 딱 얘기하면 금액대가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구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기재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전 경험을 뭘 해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게 아니요 딱히 뭐 하는 건 없어요 라면 여기서 여쭤보세요. 이전 경험 하실 때 그럼 한 달에 수강료로 얼마 정도 선 생각하세요?
네. 이것 때문에 클로징이 되고 안 되고잖아요. 결론은 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물어보세요. 돈 얼마 쓸 수 있냐고, 한 달에. 네,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여쭤보면 질문하면 답을 줘요. 뭐 한 20만 원 정도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죠? 예, 할 수 있잖아요. 더 장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경험을 쌓으세요.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다 캐치를 하시고 이제 레벨 테스트 잡으시는데 옛날에는 진짜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뭐 블러블러 하는데 요즘에 막 1분에도 레벨 테스트를 잡고 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요 순서대로 예. 아 수업은 누가 하세요? 본인이 하세요? 뭐, 아니요 우리 아이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냥 잘라요. 아 아이. 그다음에 아 왜 배우려는 뭐 목적이 따로 있으세요? 그러면 뭐 이민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앞전에는 뭐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물어보면서 가격대랑 이런 게 나오시고 아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해요? 선생 얼마예요? 막 물어요. 그럼 강단있게 딱 얘기하세요. 네, 요거는 저희가 레벨 테스트 하시고 가능한 코스라든지 이런 걸 그때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릴게요. 하고 딱 다르게 끊으면 말 못해요. 네,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얘기해주니까 계속 얘기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딱 단호하게 일정 잡으시고 알림 문자를 주세요. 내가 내일 가겠다.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질문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대로 하세요. 아 어떤 영어 찾으세요가 아니라 아 앞전에는 뭐 어떻게 영어를 준비하고 계셨나요? 그럼 그 영어를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아 그래서 어떤 영어를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순서대로 하시고 첫 번째 이제 방문을 하러 갔어요. 그럼 방문을 딱 가면 우리 뭐예요? 처음에 앉아서 다짜고짜 얘기해요? 네, 옛날에 이거 몰랐어요. 다짜고짜 얘기했어요. 앉아갖고 네, 컴퓨터 딱 켜고 아 저 MO인 같은 경우는요. 네, 필리핀 세부야 마닐라에 두고 싶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필요해요. 첫 번째 내가 우리 첫인상은 3초에 딱 보는 순간 결정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막 짖어요. 그러면 나 누구랑 대화하면 될까요? 아이스 브레이크. 강아지랑 하시면 돼요. 네, 굳이 네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어머 예뻐라 이렇게 해서 무서워도 저 진짜 강아지 싫거든요. 근데 예쁘다 물 것 같지만 그럼 참아 드시고 예쁘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있죠. 분명히 사랑하니까 그 집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아이가 막 나왔어. 그 굳이 첫 번째 대상이 엄마한테 인사 안 해도 돼요. 어머 어쩜 이렇게 귀엽게 생겼니? 너 이름이 뭐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을 알고 갈 때가 있잖아요. 아 참 그 체험할 아이가 이름이 뭐죠? 그럼 뭐 성주예요. 그러면 네가 성주구나. 선생님이 엄마한테 소개받았을 때보다 더 멋진 친구네. 뭐 이런 것들로 약간 마음 열기를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짧게 하시면 돼요. 그냥 본인 얘기 이렇게 짧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통해서 경청을 하시는데 이 경청을 왜 해야 된다고? 내가 뭐를 브리핑을 해줄지를 그때 경청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옛날에 만약에 화상영어를 했어요. 라고 하면 좀 이따 내가 중점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거는 그들이 했던 영어와 우리 영어의 차이점만 얘기해 주면 돼요. 굳이 뭐 다른 거 이렇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 단계에서 내가 다음에 할 거. 옛날에는 제가 PT를 똑같은 PT를 100명이면 100명에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한 시간씩 앉아서 이건 강의지 그치? 다 들어줬어.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엑기스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PT에 쭉 담아놓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틀어서 몇 컷만 이렇게 틀어줘도 클로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성공적 마무리 이제 클로징. 클로징 뭐 하라고요? 딱 이때다라는 게 와. 그러면 돈 얘기 하셔야죠. 네. 현금 어떻게 할 거냐? 카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분 있죠. 카드로 할게요. 그런데 일시불로 한대. 그럼 일시불 하게 놔둬야 돼요? 안 돼요? 현금 받아야 돼요. 왜요? 왜요? 네? 좋으니까? 아니요. 카드를 일시불로 한다는 건 돈 있다는 뜻이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부로 끊잖아요. 그런데 일시불로 끊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 포인트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세요. 어머니 혹시 이 포인트가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면 0.4%나 이래. 그럼 이렇게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제가 현금으로 하면 현금으로 수정 안 하시면 3% 정도 이렇게 공제해드릴게요. 그거보다 많이 이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도움 준 사람이지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제가 깎아드릴게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 거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늘 도움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다양한 책들에서 영어 비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 팔리는 상품은요. 여기 보신 것처럼 했다가 프레젠테이션 했다가 다시 잡담했다가 듣다가 이게 딱딱딱이 없어요. 뭔가 딱딱딱.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아이스 브레이크 뭐 딱 2분 하면 2분 딱 하고 질문도 이렇게 적어서 미리 가세요.
질문 딱 하시고 이 상태에 내가 이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겠다. 설명 딱 하시고 촉이 와요. 그때 이거 수강은 어떻게 하세요? 카드로 하세요? 현금으로 하세요? 딱 클로징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1번으로 스텝 1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4번이 안 돼갖고 어떻게 해요? 계속 3번을 하거나 3번 갔다가 1번 갔다가 2번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돌아오는 순서대로 딱 하시면 돼요. 이거 시간을 정해서 우리 팀들 있죠. 팀들과 함께 롤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럼 감이 촉이 딱 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안 올 수 있어요. 이땐가 돈 얘기를 저땐가 할 수 있는데 한번 했다가 아니면 다시 뭐 얘기하면 되지. 그런 경험치들을 쌓으면 이제 알게 돼요. 지금은 돈 얘기 타임이다. 그래서 이제 상담 중 금기 사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들 뭐 잘 아실 텐데 내가 준비만 되면 클로징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클로징 안 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되게 우리가 MOU를 완벽하게 레벨 테스트를 했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설명했는데 수강 결제를 안 한다. 그 사람은 그냥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상처를 입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클로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딱 클로징을 했어.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약속들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방문은 언제 와요? 이러시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방문 드리고요. 뭐 일주일에 드리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네. 이제 그런 거 이게 다 달라요.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방문 드릴게요. 지금 클로징을 하려고. 근데 해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강생이 뭐 5명이다 하더라도 한 번씩만 쫓아다녀도 한 달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딱 정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환불 규칙 있죠. 1년이나 장기 수강생들이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거 혹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팀은 3개월 딱 뭐 2년이든 3년이든 결제할 때 3개월이면 하실지 안 하실지 아마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3개월 안에는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환불이 되지만 3개월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꼬집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도 하시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거든요. 이런 환불에 대한 대처도 조금 하시고 신규 수강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집중 관리는 3개월인 것 같아요. 이 3개월 동안 집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뒤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클로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냐면 예비 수강생은 우리의 재구매 수강생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수강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높고 레벨이 막 업됐어. 이러면 100% 재수강을 할까요? 네. 할까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사의 주기 뭐 이런 거 있죠. 다 직장인들 주기가 있어요. 막 3년을 텀으로 막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수업을 레벨 2에서 시작했는데 레벨 뭐 4나 5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착각을 해요. 영어는 진짜 이 세상 가장 쉬운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때 위험한 생각들을 하세요. 재수강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지고 참여도가 높아도 재수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앞전에 학부모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그 결제 때마다 고민을 하세요. 재수강이 만약에 이제 내가 3개월 끊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못할 짓이에요. 3개월마다 이 사람이 고민을 계속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내가 장기로 끊으면 한 번 끊으면 그냥 푹 쉬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영어를 하길 한다. 그럼 장기간으로 좀 강하게 클로징 하셔도 돼요. 할 사람들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불만족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재수강 하기 싫어서 불만족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지금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 안 돼. 그런데 했더니 뭐 영어가 안 늘고요. 뭐 하고 이래. 이런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의 불만족은 아니다. 왜 그런 데서 상처 안 받냐면 내가 수업을 해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신이 생기시면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처받지 마시고 재수강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조금 관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3개월, 한 달 이때 집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죠?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가서 예습 이런 거 좀 체크해주고 이렇게 좀 주기를 조금 이렇게 정해 주셔서 그리고 통화만 하셔도 관리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재수강했던 그 아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첫 수업했을 때예요. Hi. Okay, by the way, 귀엽죠? I am
Teacher Heidi. 녹화가 되죠. 아이의 살아 움직이는 사진첩이 되는 것 같아요. How about you? 굉장히 귀엽잖아요. What's 첫 your 생일 때 되게 name? 긴장하고 되게 선생님한테 친절하고 집중도 잘하죠. 네, 이 친구가 2개월 지났어요. Hello, Saya. Good evening. What are you buying? What is that? 이거 뭐라고 해요? 완벽하게 선생님과 적응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좀 완벽한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과의 이런 부분에서 모션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3개월 지났는데 1년 5개월 됐더니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My dad. Teacher. 한 1년 정도 넘으면 집이 전쟁이에요. 수업하기 전에. 애는 안 한다. 엄마 돈이 얼마인데 들어가라. 막 전쟁이거든요. What are the colors? Can you give me one? 이렇게다. Brown. 선생님 다 들었어. 집안 친구가 함께 수업하는 영어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코스 1년 8개월 정도 됐어요. 온 가족이 영어 수업이에요. 온 가족이. 전화 선생님이 알라딘송을 불러주면 알라딘송 부를 거야? Yes. Yes. Mr. We are see brother. We can tell it. 알라딘 빈세위 알라딘송 환경이 중요해요. 형아가 영어니까 본인도 영어로 따라서 해서. 빈세위 강사님들 되게 센스가 되게 좋으세요. 얼굴 하나 굵히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2대1 수업을 해요, 2대1 수업을. 근데 집에서 안 끄집어내요. 네. 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1년 9개월. 점점 이제 1년 수강하고 1년째는 바로 그냥 현금에서 바로 자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모니터를 보시면 어때요?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과연 클로징을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또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알라딘 수업을 왜 또 찾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 노래 다 마스터했어요. 그 1년 9개월 정도 되면 아주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아예 한 가족이 됐어요. 본인 뭐 그림도 보여주고. 다 나와요. 이제 뭐 밑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얼굴을 봐야지. 온 가족이 수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 2년 거의 다 돼가잖아요. 과연 클로징을 할까요? 저렇게 집안이 맨날 난장판이죠. 그때 누가 투입되면 돼요? 우리 플래너님이 투입되시면 돼요. 제가 이날 집에 방문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Hello, teacher. 이게 우리 엠보이만 갖고 있는 플래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같이 수업을 하는데 이제 클로징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 고민하세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Why is a clock Is on. That's wrong. the clock? 옆에 보면 제가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막 잘한다. Cat. 제가 옆에 이렇게 막 쳐준 거 보이시죠? 그 보잖아요 지금. 뭐야 이거. 제가 너 진짜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그랬더니 The cat is on the horse. 아까부터 목소리 굉장히 커지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학교에서 영어 제일 잘해? 이랬더니 저 되게 못해요. 이래요. 그래서 예습 있죠. 이머전 예습 보여주면서 같이 문제 맞히기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되게 놀랍게 다 맞힌 거예요 본인이. 근데 저한테 이래요. 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네요. 네. 그들이 몰라요. 본인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근데 요거를 가지고 어머님이랑 어떤 상담을 하면 좋냐면 네, 아이가 보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랑 지금 가장 다른 점은 체격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체격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들에게 해줘야 될 건 엠보임에 대한 영어에 대한 확신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 정말 멋진 친구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수업을 하면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가장 작은 건 좀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모습과. 근데 학교라는 사회를 통해서 이 아이는 본인이 다른 친구들과 좀 체구 때문에 늘 멋지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클로징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해줬어요. 넌 영어도 굉장히 잘해.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 너 굉장히 멋진 친구인데 아마 학교에서는 어떤 친구가 너한테 너 안 멋져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너 잊지 마. 선생님 정말 많은 친구 만났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 정말 멋진 친구야. 너 뭐라고? 저 정말 멋진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되게 다시 용기를 갖고 그래서 저 영어도 잘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해요. 이제 엄마가 끝나고 오셨어요. 엄마에게 앞으로 이 아이의 비전과 영어를 통해서 이런 친구가 될게요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어머니 우리 시온이가 앞으로 영어 되게 잘한대요. 그런데 우리 시온이한테 얘기해줬어요. 시온아 너 정말 멋진 친구라고 그 대화했던 걸 얘기해줬더니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시온이를 들었다 놨다 하세요? 아까 결제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들이 이제 어머니 들어가야죠. 네, 우리 좋은 인연으로 이제 앞으로 지속하게 되잖아요. 2년 했죠. 우리 엠보이 몇 년 하면 돼요? 4년 6개월이면 외국에 3년 갔던 거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이제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년 할까요? 근데 어머니 이렇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동생도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7살 내년에 학교 간대요. 자기가 얘기해요. 저 내년에 학교 가요, 이래요. 내년에도 이제 학교 가야 되고 하니까. 네. 이렇게 2년 결제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 이렇게 적용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계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럼 어느 게 난 거죠? 당연히 이게 난 거죠. 이 결제가 난 거죠. 그랬더니 지난번 똑같이 현금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 입금해 주세요. 바로 제 통장번호 보내면 돼요. 예, 옛날 계속 통장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500만 원 넘는 돈을 입금해 주시거든요. 네, 전 누르랄라 이제. 네. 클로징은 뭐라고요? 클로징이라고 쓰고 돈이라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엠보임이고 하면 할수록 네. 안녕하세요. 수강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오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엠보임을 하면서 외국인과 이야기할 때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또 제가 발음이나 문법을 틀릴 때마다 원어민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교정을 해주셔서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담당 플래너님께서도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엠보임을 통해서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보임 파이팅! 네, 이 수강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레벨 여기 보시면 레벨 뭐예요? 2죠. 대부분 분들이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고 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레벨 2 나와요. 네, 10명 만나면 8, 7은 거의 레벨 2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네, 레벨 2에서 몇 개월 만에요? 2017년 1월 달에 레벨 2에서 6개월이요? 1년 6개월 아니에요? 1년 6개월에 레벨 5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5 하면 정도 되면 그냥 얘기하고 이런데 크게 이렇게 무난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 상담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요. 나도 진짜 영어가 될 수 있을까? 명확한 목표를 주세요.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 보자. 요 계단까지만 올라가 보자. 근데 네, 이 친구 이혜인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 엄마가 과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말하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레벨 2, 어른도 레벨 2, 중학생도 레벨 2 다 그래요. 네, 초등도 레벨 2. 2018년 6월 달에 레벨 2였죠. 2019년 12월 얼마요? 얼마 안 돼서 레벨 5 갔죠. 근데 이 친구 조금 더디게 갔어요. 왜냐면 주 3회 50분 하면서 쭉쭉쭉 가다가 이제 다른 시간대랑 이런 것들 주 2회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디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재인 학생 같은 경우는 레벨이 뭐예요? 4죠? 그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계속 지금도 레벨 4예요. 이 차이가 뭐냐? 이 친구 주 2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인재 육성관이라고 해서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인재를 키우는 데에서 공부를 하니까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 내가 영어 빨리 늘고 싶다. 노출 많이 시키면 돼요. 답은 노출이거든요. 그 시간을 얼만큼 노출시키냐. 요 정석이에요. 노출의 정석. 이준석 학생이라고 있는데 2019년 1월 달에 레벨 3였죠. 네, 중학교에서 뭐 거의 탑이에요. 근데 네, 여기 보시면 올해 1월 달이에요. 지금 네, 2019년 11월 달에 아예 레귤러 마스터했어요. 레귤러 3번까지 마스터했고 지금 이머전 다음 단계 하고 있는데 10달 걸렸어요. 10달. 어떻게 10달 만에 이런 일들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주 5회 50분을 쓰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가 된다? 돈이 되고 수강생은 저절로 영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출과 엠보임이 상당하게 영어 실력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셨죠? 확신이 들지 않으세요? 전 수강생들을 보면서 엠보임에 대한 확신이 더 들어요. 아니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엠보임에서 가장 달라진 건 뭐야? 저 말해요. 그래? 그거 말고 또 뭐 있냐? 말한다니까요? 네, 진짜 말하는 영어 하면 엠보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요거는 시간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원어민, 우리 필리핀 때문에 고민하시죠? 근데 이분들 처음에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2년 넘게 수강한 아까 우리 시온이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원어민 선생님, 저희 선생님 필리핀인가요? 요즘 애가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서 소개해달래요. 하고 있는 엄마들도 필리핀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필리핀 그렇지 않나? 이건 본인 안에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강료가 비싸요. 이건 아쉽네요.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엠보임을 통해서 아까 이 신비 있죠? 족자 보고 전화 왔는데 이 엄마 지금 옆에 전화 들고 있잖아요. 3개월을 관심을 뭘 해줘야 되냐면 여보세요?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애가 딱 갔더니 수업 안 하고 유튜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럼 누구 혼내켜야 돼요? 애 혼내켜야 되는데 저를 혼내켜요. 내가 그렇지 않았냐고 이 전자파트를 고민했는데 보지도 않던 유튜브를 본다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따라가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에 관련된 걸 듣지 마시고 어머니 이제 우리 신비가 어머니 닮아서 예쁜 것 같아요. 했더니 본인 얘기 막 해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2시간 동안 같이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태클 안 거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발은 우리 플레이어님으로서 발은 굉장히 빠르게 막 움직이세요. 근데 앞에 보이는 건 태어난 이 백조같이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시면 그냥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 내가 먼저 수강하고 하면 수강생이 유치되는데 더 중요한 건 한 명이 유치됐다가 또 없어지고 또 유치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내가 꾸준하게 수업을 하면 꾸준하게 수강생이 유치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이랬어요. 레벨 테스트 하면 50%를 알게 되고 수업하면 100%를 알게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수업을 꾸준하게 하시면 자신감이 생겨요. 엠보임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이 사업이고 사업이 수업이에요. 네,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수업이 사업이고 사업이 수업이에요. 왜? 수업하는 사람 사업 진짜 잘하거든요. 사업 잘 되는 사람 치고 수업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업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비전은 다들 이제 앞서서 강의 들어보셨으니까 하는데, 우리는 가장 큰 비전은 엠보임은 님이 하고 싶을 때, 장소는 님이 하고 싶은 곳에서 하시고요. 님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옷은 님이 입고 싶은 마음대로 입으세요.
네, 그리고 휴가는 님이 쉬고 싶을 때 떠나세요. 시급, 돈은 우리가 100만 원 받아도 되고 관리비로 200만 원 받아도 되잖아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네, 요게 우리 엠보임의 가장 큰 플래너로서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영상 하나 보고 맞춰드릴게요. 내가 엠보임의 플래너로서 어떤 자부심이 생기면 좋냐면 요 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가 엔텔레콤으로 이제 아이 그냥 개통만 했는데 와다 보니까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이가 있어서 이제 엠보임 수강을 신청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 상품에 만족하면 다른 모든 상품을 해요. 처음에 이 모습이셨는데 완전 덧세를 쓰시고 다른 사람 되셨죠. 와, 인생에 엠보임 만나서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대박. 네, 이분이 우리가 수강생이 거의 뭐 대도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인제나 이렇게 구석진 후미진 곳에 계신 분들이 영어를 되게 갈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에게 엠보임은 정말 못다 이룬 꿈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을 부탁드렸는데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쁜 엄마 유정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쁜 엄마는 아니지만 강원도 인제에서 엠보임을 한 지 5년 차 초등학교 5학년 이영상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엠보임을 시작했을 때쯤이 아마 1학년 이맘때쯤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사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골모지와 같은 인재에서 영어를 그렇게 학교 다니기 전, 학과 전에 배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플래너님한테 조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좀 블랙 컨슈머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분 일찍 끝나거나 1분 늦게 들어오거나 약간 이런 거에 불만을 좀 많이 토로했었던 어떻게 보면 참 사교육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일 많이 했던 엄마였어요. 이 엄마 때문에 영어를 한번 시작하면 또 다른 매일매일 모니터를 영어는 해요. 대단하죠.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그런 이런 부분에 것들도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 한 3학년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가 습관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힘들거나 하면 나 오늘 영어 취소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어 했었던 면이 있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영상에게는 좀 이제 일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좀 쉴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도 아니 오늘 영어 하는 날이니까 해야지 라고 먼저 말을 할 정도였고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놀랬던 거는 강원도 인제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달 정도 현지에 가서 현지 홈스테이죠. 사실 어학연수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지에 있는 가정집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영어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데 사실은 뭔가를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저희 아이가 먼저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 때 나 그거 해볼래? 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걱정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 영어 면접도 해야 되고 영어 자기소개서도 해야 되고 네가 스스로 준비해야 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겠다고 흔쾌히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말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안 하게 되고 플래너님에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플래너님이 상당히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이가 뭔가를 제가 이거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엠보임, 사교육은 엠보임밖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없고 사실은 따로 이렇게 교육이라는 거를 많이 하는 아이가 아닌데 스스로 이거를 해볼래? 어떤 두려움과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런 걸 해볼래? 라는 얘기를 먼저 했던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엠보임을 하면서 1대1 원어민 선생님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헤쳐나가고 뭔가 스스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막 제 기대만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1년, 2년 후가 좀 더 기대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블랙커슈버처럼 별거 아닌 거에서 트집 아닌 트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에게 필요한 조언과 꼼꼼한 모니터링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늘 뭔가에 대해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던 저희 이정희 플래너님과 그리고 모든 엠보임 플래너님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엠보임 파이팅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플래너님들이 계시기에 다른 누군가의 영어라는 꿈이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플래너라는
당신의 이름이 없다면 엠보임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각 지역에서 또 그리고 전국에서 플래너님들을 통해 수강생이 유치되고 있고 수업을 통해서 영어라는 숙제를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다 엠보임의 우리 플래너님들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엠보임을 믿으시죠? 네, 엠보임을 믿고 플래너님들의 선택이 유대했다는 걸 믿으시면 아마 그 유대한 선택이 대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